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40총 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경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작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본투표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거의 30% 이상 이겼지요. 이후에 우리가 오피니언 보수 리더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사전투표, 총선거 사전투표 진짜 안 된다, 막아달라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이 주장을 했습니까? 이번 총선거에 특징이 있다면 사전투표는 전부 민주당 압승, 본투표는 전부 국민의힘 압승.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어처구니 없는 사전투표 때문에 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런 상황 속에 국민의힘 난리가 났습니다. 총선 패배, 오족들의 충격 행정.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 싸움까지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총선에 패한 국민의힘 낙선자들, 지금 이 총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질타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유 있는 참패, 총선 참패, 오족들의 충격 행적, 40 총선 누가 보수의 무릎을 꺾었나? 한동훈 독선과 전행, 원맨쇼로 일관, 윤석열과 차별화 시도 패착, 김경률 대통령실과 갈등의 선봉장, 국민의힘 엑스맨 역할, 조선일보 윤한 갈등 조장, 새 보수계 입장 대변, 사익 추구, 이철규 윤 메시지 자처, 자기정치, 현역위원 대변, 개혁 방해, 장동혁 한동훈 메신저, 초선 사무총장의 역부족, 충청권 공천 실패. 22대 총선 레이스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출구조사에서 확인된 100석, 국민의 미래, 비례의석 포함 100석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으로서는 뼈아픈 패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이 낮은 것을 보면 보수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과반은 아니더라도 당 원내 1당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뒤엎은 충격적이고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겐 너무도 쓰라린 패배로 기억될 것입니다. 집권 후반기조차 개헌 의석에 버금가는 200석을 빼앗기며 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여당의 패배에 대해 정권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권 심판론을 넘어 여당의 잘못된 선거 전략으로 압도적 패배를 했다는 것은 중론입니다. 때문에 정권 심판론의 위력으로만 볼 수 없고 한동훈 비대위의 선거 전략 실패가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영술 공정과 정의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갈등한 것이 여권 지지층의 분열을 가져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막판에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일부 보수층의 결집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1차 갈등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김건희 여사 공격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중동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얼백 수술을 지적하는 칼럼이 게재되자 김경률 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는 극언을 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거론하며 김경률 비대위원을 옹호했습니다. 사실상 김경률 비대위원이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 총선 전에 사과해야 한다라며 입에 달고 살았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행각이 결국은 역풍을 맞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동호 캠페인 전략연구소장은 차기를 도모하려는 한동훈 측의 기획된 도발이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즉, 당 개혁을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한동훈 위원장은 당 개혁보다는 당 장악을 통해 차기를 도모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갈등, 도태우, 장예찬 공천 취소와 비례대표 공천을 보며 지지율이 추락하자 한동훈 측이 이종섭과 황상무 사건을 대통령실 공격 재료로 활용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한 지인은 자기들이 공천 취소와 듣보잡 비례 공천으로 지지층을 이탈시켜 놓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모략 전술을 쓴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공천 실패와 한동훈 위원장의 독선, 원맨쇼도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대표에 당 실무자를 배치했고 스피커 노릇을 해야 하는 선대위를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등 자기 선거에 바쁜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마이크를 한동훈 한 사람이 독점한 셈입니다. 국민 추천제 등의 정실 인사, 듣보잡 공천도 문제였습니다. 관상학으로 유명한 백재건 교수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 정체성이 의심되는 후보, 능력 없는 후보를 공천했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원칙을 무시한 비례 공천을 보면서 NGO 단체들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며 아연질색에 등을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2030 세대를 견인하지 못한 것도 충격적인 패배의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원재 성인권센터장은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한 2030 남성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다라며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과 한동훈 위원장의 페미니즘과 PC주의에 대해 크게 충격적으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본 거죠.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본 거죠. 자, 여야 중진들 싸움 터졌다. 윤상현, 영남 중심당 한계, 권영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 총선 패배, 책임 논쟁. 아유, 이러니 망하죠. 권영진 국민의힘 대구 달서병 당선인이 4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두고 영남 중심당이라는 한계라는
의견에 선거 때만 되면 영남에 와서 표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한다라고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총선 패배 책임을 둘러싼 논쟁과 싸움,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권영진 당선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 또 영남 탓이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권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의 참패는 수도권에서 102대 19, 충청권에서 21대 6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완패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패배가 왜 영남 탓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TK 대구 경북에서 25석 전석을 석권하고 부울경에서 6석을 제외하고는 34석을 얻어서 우리 당이 얻은 지역구 90석 중 59석을 영남 국민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이라도 지킬 수 있었다라며 영남마저 갈라치기 당했거나 패배했으면 국민의힘과 보수당은 괴멸되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싸움은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먼저 걸었습니다. 윤상현 경기 인천 동미추홀 당선인이 토론회를 열고 자신의 SNS 계정에 저는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 영남 중심당이라는 한계, 공천을 위식해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쓴소리를 못하는 당의 체질에 기인했다고 본다라며 이 지적한 의견을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권 당선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수도권 출신 당의 중진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하셨나, 남 탓하면서 책임 전가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에 맞추어서 상황을 짜짚기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아휴,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